저는 1959년 4월 4일생 원폭 2세 환우의 한정순입니다. 일본에 들어가신 건 저희 어머님 따로 아버님 따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은 들었고요. 이제 일본에서 만나서 그냥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1세가 되는 거죠. 1세가 되고 pit복이 떨어지고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또 이제 임신 중이셨기 때문에 테네프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이제 2세가 되는 거죠. 강제징용은 아니고 합천이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제2의 히로시마라 하면 그렇게 불릴 만큼 합천에서 그 히로시마로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합천에는 산이 참 많아요. 산이. 산이 참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 군들이 합천에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수탈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리고 자갈밭 같은 그런 것도 일구어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놓으면 그것마저도 다 수탈을 해 갔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살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강제징용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용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그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거기 가면은 먹고 사는 거는 살 수 있다. 굶지라 배는 안 고른다. 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남매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셋째 테네핏복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돌이 지나면서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잘 먹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첫째 언니는 연도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연도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고 하여튼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오빠는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면 그리고 이제 2세대. 2세대 6남매 중에서 지금 제일 큰 언니와 둘째 언니는 지금 뇌경색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언니는 저랑 같은 대퇴부 하면은 이제 부위를 말하는 거죠. 대퇴부 무혈성 개사증으로 저는 30대 초반에 31살 때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요. 셋째 언니는 그때 40대쯤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니는 지금 언니는 한쪽만 그 수술을 했지만은 저는 30대 초반에 딱 30이 되면서부터 수술을 했던 게 지금 그때는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마모가 돼버리면 그냥 재생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교체를 지금 5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힘이 잘 빠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관절을 좀 많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발목 수술도 2번 정도밖에 안 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가 그다지 멀지 않았어요. 이제 중학교는 이제 우리 시골에서 합천까지 나왔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중학교 여기까지 오면은 한 20리 좋게 한 20리는 넘었죠. 이 길을 걸어서 다녔으니까. 걸어서 다니고
사비는 차도 있었지, 버스도 있었지만은 비포장 도로에 뭐 버스 타고 오는 날은 무조건 지각이에요. 그 3학년 때는 좀 깨가 생겨갖고 걷기 싫어서 그 저기 뭐야 버스 타고 갈라 하다가 그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지각을 39번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랬을 때 1학년 때는 별로 그런 걸 모르다가 2학년 되니까 이제 학교가 이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이 학교가 멀어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다리가 아픈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아이를 그러니까 24살에 결혼해서 25에 이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더 심해진 거예요. 더 심해져서 이렇게 걸음 걷기조차도 힘들고 서기조차도 힘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조카들만 9명인데 하나는 죽고 지금 8명. 그 조카 하나는 피부병으로 어릴 때부터 뭐 요즘은 그게 참 흔하더라고요. 그 아토피가 좀 흔하고 그랬는데 아토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았고 하여튼 피부병 자체가 어떤 병명이 정확하지는 않고 피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조카들은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그게 다 우리 아들이 다 한꺼번에 뭐 형들은 그냥 편하게 살아라 나만 할게 이렇게 해서 아마 짱이 우리 아들 참 착하죠. 어떻게 첫째 아들입니까? 네, 첫째 아들. 지금 몇 살이시죠? 83년생 39인데 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단이 어떻게 진단명이 내성마비. 그때는 내성마비라고 했어요. 지금 뇌변변 장애라고 아는데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누워서 뭐 산 세월이 40년이 벌써 40이 다 됐네요. 처음에는 울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참 힘들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통도 진통이 좀 오랫동안 진통을 했었고 몇 시간? 진통을 한 18시간 정도. 그런데 아이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사도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태어나자마자 소아과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고 나니까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긴 하는데 이게 시원하게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이 이렇게 잠기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이렇게 터뜨렸는데 그리고는 이제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밤새도록 애가 잠을 자질 않았어요.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났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냥 그래도 너무 어리고 또 첫 아이고 별 경험도 없었고 애들이 뭐 3, 4개월, 100일 정도 이래 되면 이제 목도 가누고 눈도 맞추고 빵글빵글 웃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지금도 목을 못 가누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좀 늦어서 그랬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성마비라고. 얘는 그냥 건강하게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내성마비로 뭐 이렇게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호자로서 좀 냉정하게 의사로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이는 6살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캄캄했어요.
머리는 그냥 색깔로 말하자면 머리는 하얗고 세상은 캄캄. 그게 제일 무적당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도영이한테는 평소에 내가 죽을 때까지 미안한 마음은 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늘 미안하죠. 미안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세상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지를 이렇게 계속 케어를 잘 해준 것도 아니고 어른들에 의해서 제가 더 힘들게 살았어야 했었고 차라리 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와서 누리지 못했던 걸 마음껏 좀 누리면서 꼭 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걸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정확하게 뭐 몇 살 때는 아니고 어릴 때 이제 원폭 얘기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뭐 나오기도 했었고 고물품이라고 그 군대식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장씩 어쩌다가 한 장씩 올 때도 있었고 또 뭐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같은 그런 것도 이렇게 배급으로 그냥 고물품 해서 뭐 그런 게 한 번씩 올 때도 있었고 적십자 그걸로 해서 접시 마크가 붙어 있는 피해자구나. 근데 그게 선생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렇게 뭐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 이제 제가 이제 몇 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형률 씨를 만나고 그래 이거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좀 확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고 들을 곳도 없었고 접할 때도 없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형률 씨를 한번 만나고 추정 60분에 대한 그게 그 프로그램이 그 예고편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진짜 내가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봤죠. 봤는데 그 2대 회장이었던 정숙기 회장님이 저랑 똑같은 대퇴부 무혈성 결사증으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몇몇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랬었구나라는 거를 또 내가 그때 이제 처음 접했던 거죠. 접하고, 형률실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맞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다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특별법이죠. 결국은 우리가 특별법안을 만든 것도 그 최초 회장이셨던 김영률 씨가 그 법안을 만들었었고 그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서 또 발의를 하고 수없이 전 국회나 보건복지부나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그 결국 하나의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힘든 일입니다. 이제 특별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게 지금 1세 어르신 분들만 되고 2, 3세는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 형식적으로 그냥 너가 하도 하니까 그래 특별법 통과를 시켜줄게 그냥 글자 몇 점 올려줄게 아마 그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법안으로 의해서 우리가 좀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2, 3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2, 3세들을 위해서 뭔가 이 특별 법안도 만들어지고 뭔가 지원법이라도 생겨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아픈 건 아프다라고 좀 이렇게 누구에게도 좀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병원이라도 마음대로 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거기서 빠져버렸으니까 저희들은 정말 좀 희망을 걸고 있다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실망이 컸고 2세는 아예 없고 인정조사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있죠. 예. 이세로서 너 정말 힘들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2, 3세들의 그 어떠한 꼭 어떤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뭐 발표된 것도 없고 뭐 아예 뭐 실태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증명할 만한 거 없다. 그걸 없다라고 단정 지을 만큼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면 저희들도 포기를 하겠어요. 활동이 뭐 그러면은 뭐 의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혀 이세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주시면 연구 결과라든지 그걸 우리가 설득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도 포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대답을 내놓고는 뭐 전혀 뭐 지금 관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조차도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냥 답답할 뿐이죠. 정부와 정부 싸움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미국이 책임져라, 일본이 책임져라, 우리 정부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 합의하에서 여기 미국에서는 터뜨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일본은 전쟁을 벌린 데 대한 그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그때는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서로 각자의 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나눠서 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